왜 역사는 반복되는가? 역사학도들은 인간의 실수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에 놀란다. 이 같은 악순환에서 빠져나온 예가 거의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 풍조들과 사건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내다볼 만큼 지혜로운 이가 거의 없다. 이는 세계와 교회를 경고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성경상의 선견자들이 그랬듯이 회개를 외치는 이들은 외로운 소리들이다. 말씀의 사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늘 번영과 평화를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다수는 언제나 전하는 메시지의 진리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더 관심을 두어왔다. 당국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본질상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시치미를 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기 있는 지도자들만이 경고를 듣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다. 지도자들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문제에 직면하러 않기 때문에 제국과 나라들이 하나씩 차례차례 또 기관 단체들, 회사들, 교회들과 가족들이 줄을 지어 쓰러질 것이다. 1987년 10월의 증권 시세 폭락 후에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보인 반응이 1929년 10월의 증권 폭락 때 듣던 소리의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마치 그들이 역사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1929년의 주가 폭락 후 정치인들의 첫 반응은 경제의 튼튼한 저력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해의 크리스마스 판매고는 예년처럼 활발했다. 사람들은 곧 주가 폭락의 난리를 역사의 한 이변 정도로 기억하며 잊어버리게 됐다. 증권시장은 다시 오름세마저 보였으나 그것도 잠시였고 주가는 오랜 기간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여 대공황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1932년 7월 바닥에 미치게 되었다. 얼마 동안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경제는 1929년 주가 폭락으로 바닥에 처박히던 때부터 와해되기 시작했었다. 그때 배에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부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갔다. 뉴욕 올가가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의 노력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튼튼한 저력이라던 것이 예상 밖으로 훨씬 더 깨지기 쉬운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받았을 때 배를 흔드는 충격이 있었다. 거의 누구나 다 이 충격을 알았지만 몇 분 후 파티는 계속됐다. 겨우 2시간 안에 그들 대부분이 바다 밑에 가라앉을 줄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배는 거대했고 모든 전문가들은 이 배를 침몰되지 않은 배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에 우리에게 파멸이 오리라는 것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바로 이런 식으로 파멸이 온다는 것이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4절 증권시장은 보통 실업계의 열을 계속적으로 재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 그것은 세계의 경제 현황을 말해주는 수치를 반영한다. 때때로 그것은 실업계의 방향과 진행 속도를 정하는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때에는 파멸로 치달리는 것이 보통이다. 1927년 이래 처음으로 이 같은 변화가 1987년 10월 강하게 나타났다. 이제 증권시장은
더 이상 단순히 경제 현황을 나타내는 숫자들을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시장이 이처럼 경제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손해보상을 조절하는 극단적인 방책이 필요하게 되는 때이다. 세계 투자가들의 상당수가 검은 월요일 아침 잠이 깨기가 무섭게 큰 공황에 휘어잡혔다. 그날의 일은 그 이전까지 이미 근자에 있었던 일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제너럴 모터즈 회사의 회장 라저 스미스가 월가의 지난번 소동에 대해 질문을 받고 한 말과 같이 우리의 병은 배가 아프다는 정도의 여기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내린 진단은 진짜로 심장마비였다. 만일 이를 심장마비로 여기고 그에 따른 식이요법을 하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며 그때는 끝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국가적 심장마비. 라저 스미드의 말이 옳다. 검은 월요일은 세계 경제에 대해 참으로 심장마비였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경제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치명적인 심장마비는 아니었었다 해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경고였음에는 틀림없다. 이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오는 것은 좋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아직도 문제들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또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조선 기술자들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공표한 것은 치명적이고 무모한 큰 소리였으며 이는 타이타닉호의 간부 선원들 가운데 자만심에 씨를 뿌렸고 이것이 참극의 최대의 단인 원인이 됐다. 선장 스미드와 그의 선원들은 그들이 가고 있는 항로 바로 앞에 얼음판이 깔려 있다는 경고를 수없이 받고도 항속을 늦추려고 하지 않았다. 배가 침몰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빙산을 정면으로 들이박는다는 것은 배를 크게 상하게 하고 인명의 손실을 줄 것이 거의 틀림없었을 것이다. 왜 스미드가 그토록 위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그가 믿을 수 없을 만치 거짓된 안정감에 속아 마음을 푹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